남성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내를 진심으로 기쁘게 해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남성분들은 아내의 몸을 잘 모른 채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점점 차갑게 식어버리고 결국 남편의 손길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아내가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 남편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 30년 넘게 수많은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그 경험 끝에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여성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비싼 선물도 달콤한 말도 아닙니다. 바로 남편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분들은 이 중요한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길을 잃은 여행자처럼 헤매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관계 회복을 위해 고가의 정력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본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눈물 속에는 실망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비싼 약도 어색한 기술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손길 하나로 아내와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단 10분만 당신의 인생을 걸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비법 하나가 당신의 아내를 다시 여성으로 느끼게 만들고 잃어버린 부부의 밤을 되찾게 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곁에 두고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그 어떤 상담가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않도록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꾸었지만 그들의 사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 올해 65, 평생을 교직에서 그것도 엄격한 교감 선생님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바른 생활의 표본이었고 제자들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화자 씨 역시 조용하고 현명한 분으로 남편을 존경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반듯하고 부족함 없는 모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실에 들어온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의 양쪽 끝에 앉아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내였습니다. 차분히 말하려 했지만 끝내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제 모습이 점점 초라해지는 걸 느껴요. 예전엔 그래도 가끔 부부 관계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늘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등을 돌려버려요. 제 몸이 매력이 없어졌나 싶어 거울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 한 여자로서 느끼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김영철 씨는 아내의 눈물을 보고도 어쩔 줄 몰라 평생 분필을 쥐던 손만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분을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게 하고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내가 아플까봐, 제가 실수할까봐 겁이 납니다. 괜히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상처만 줄까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외면하는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김영철 씨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법을 잊어버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먼 거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 시절에 힘이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심과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영철 씨와 마주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내의 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신비로운 여행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뜻밖의 질문에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이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교직에 계셨으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지도 없이 무작정 걸으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과 아내분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힘만 믿고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낡은 지도로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여행지, 그 지도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비아그라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알아가는 아주 특별한 지도 말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과 작은 호기심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며 달라집니다.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차에 낡은 지도만 붙잡고 헤매다 결국 좌절합니다. 그러니 아내는 지치고 남편은 자신감을 잃는 것이지요. 저는 김영철 씨 부부에게 약 처방전 대신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몸이라는 보물지도, 그리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지도를 함께 탐험해 보십시오. 만약 일주일 뒤에도 두 분 사이의 벽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이 맞다면 두 분의 침실은, 아니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명예를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 지도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왜 약보다 지도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기적의 지도를 펼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 여성의 몸이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핵심은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감소입니다. 60세 전후로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아내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구나. 스스로를 거울 앞에서 외면하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남편분들 역시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합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구나 하고 속단하며 손길을 멈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에 새로운 문을 열어두는 법이지요. 질의 감각이 둔해지는 대신 다른 부위들이 오히려 더 예민하고 풍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재설계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문 중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 바로 여성의 가슴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가슴을 그저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거쳐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최종 목적지,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잊혀진 낙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80% 이상이 다른 자극 없이도 유두 자극만으로 남성의 사정과 동일한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여성은 오직 가슴만으로도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저는 몇 해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프랑스의 성의학자 소피아 마르소 박사를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원장, 남성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여성의 몸에 숨겨진 가장 큰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도 그 열쇠를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여성의 가슴과 유두는 뇌와 직접 연결된 특별한 신경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성은 지옥과 천국을 오갈 수 있어요. 남성들이요, 아내의 가슴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가슴 속에 부부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줄 열쇠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그 열쇠를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아내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기적의 처방전을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기술도 돈이 드는 약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을 버리고 따뜻한 손길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정원 가꾸기, 나비의 날개짓, 장미꽃의 입맞추기입니다. 1단계, 정원 가꾸기 아내의 가슴을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장미꽃을 꺾는 정원사는 없습니다. 먼저 땅을 살피고 풀을 다듬으며 정원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몸도 처음부터 서두르면 안 됩니다. 따뜻한 손바닥 전체로 가슴 주변, 쇄골 아래,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아랫부분을 원을 그리듯이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 하십시오. 마치 소중한 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이 과정을 통해 아내의 긴장은 풀리고 당신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2단계. 나비의 날개짓 아내의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이제 중심으로 조금 더 다가갈 차례입니다.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유두 주변을 아주 가볍게 마치 나비가 날개짓하며 꽃 위를 스치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 보십시오. 절대로 세게 누르거나 꼬집어서는 안 됩니다. 간지러운 듯, 닿는 듯, 마는 듯 섬세한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내가 숨을 잠시 멈추거나 몸이 살짝 움찔한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 장미꽃의 입맞추기 마지막은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이제 입술과 혀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거나 가볍게 입술로만 스쳐주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더 원한다는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부드럽게, 다정하게 혀로 장미꽃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원 가꾸기, 나비의 날개짓, 장미꽃의 입맞추기,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준비 없이 불쑥 다가가는 자극은 아내에게 기쁨이 아니라 불쾌감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따라가면 당신의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아내의 마음 깊숙이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아내의 마음은 더 다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철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킨다면 당신의 손길은 아내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철칙 1.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서두르다가 오히려 더 큰 벽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자 아내가 놀라 손을 뿌리쳤는데 그 순간 화를 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받아줘? 여러분,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응답하라. 는 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대하지 말고 그저 진심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철칙 2. 어색함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수십 년 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한다면 당연히 어색합니다. 억지로 능청을 떨거나 농담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솔직히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손에 땀이 다 나네. 그래도 당신 손 잡으니 참 좋다. 이런 솔직함 속에서 아내의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열립니다. 철칙 3.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당신 젊었을 때 참 예뻤지. 같은 과거형 칭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은 예쁘지 않다는 상처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해야 할 대상은 과거의 아내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입니다. 오늘 입은 옷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린다. 당신 웃는 모습은 지금 봐도 곱다. 이처럼 현재를 칭찬하십시오. 철칙 4.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동안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아내가 손길을 피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기다려 주십시오. 꾸준히 반복한다면 반드시 아내의 마음은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철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고 손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은 바로 당신의 진심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숙제를 받아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박동진 씨와 아내분은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마치 남남처럼 소파 양쪽 끝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뒤 다시 상담실을 찾은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미소를 띤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 박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10분을 그냥 앉아만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세우르륵 잡아주더군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분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사람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지난 수십 년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만큼 외로웠구나. 그날 이후 두 분은 약이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두 사람의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박동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찾은 건 단순히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제 자신, 그리고 앞으로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영혼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값비싼 약도 화려한 선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한 가정을 되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되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토록 따뜻한 손길을 강조하는 데는 단순히 부부 관계 때문만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이 습관은 당신의 몸과 생명까지 지켜주는 자연의 명약입니다. 1. 심장을 지키는 최고의 약, 옥시토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포옹할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즉, 매일 밤 아내와 손을 잡는 것은 값비 싼 혈압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심장 보호제가 되는 셈이지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부간의 스킨십이 심혈관 질환과 돌연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 엔도르핀. 허리가 아프십니까? 어깨가 쑤십니까? 먼저 약부터 찾지 마시고 아내에게 아픈 곳을 부드럽게 쓸어달라 해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병원에서 맞는 진통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효과를 냅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 어떤 물리치료보다 더 확실한 진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을 이기는 강력한 면역력. 외로움과 고립감은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면역세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몸을 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내와의 따뜻한 유대와 스킨십은 면역 군단을 깨워 싸움 준비를 시킵니다. 즉, 매일의 포옹과 손길은 우리 몸속 면역 군대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내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 당신의 통증, 당신의 면역력, 온몸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며칠 시도해보고는 효과가 없다 되며 금세 포기해버리는 부부들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시기에 제게 찾아온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가정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고 저는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포기한 한 남편은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신 대로 며칠 해봤는데 아내가 별 반응이 없네요. 역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부부 사이의 벽은 더 두꺼워지고 말았지요. 꾸준함을 선택한 남편 반면에 박동진 씨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처음 며칠은 아내가 어색해하고 심지어 피하는 것 같아 속으로 역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약속하셨잖아요. 일주일만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믿고 매일 숙제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벽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누른다고 바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쌓아 올린 벽은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 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치는 농부는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한 달, 아니 2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아내는 반드시 당신의 진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목표, 없는 탐험입니다. 성관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몸을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하는 아주 신비로운 우주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 아내가 좋아했던 손길이 지금은 오히려 불편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탐험은 성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서로의 몸이 주는 느낌과 감각에만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대화법입니다. 실천 방법 오늘 밤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소. 아내를 편안히 눕히고 손에 따뜻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발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발등, 발바닥을 정성껏 만져주며 물어보십시오. 여보, 이 정도 압력은 괜찮소? 어디가 더 시원하오? 그 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종아리, 허벅지, 등과 어깨로 손길을 옮겨가십시오. 중요한 원칙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적인 부위는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흥분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은 아내의 몸이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손길을 좋아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내는 부담 없이 남편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내 몸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되찾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 이 목표 없는 탐험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반응, 그리고 당신의 손길에 수줍게 웃는 아내의 모습.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시금 처음 사랑을 시작하던 날의 설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여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에 숨겨진 비밀 스위치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들은 많은 남편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아내에게는 강력한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 목덜미와 귀 뒤. 이곳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들이 모여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남편분들이 대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곳이지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 TV를 볼 때 슬쩍 손을 뻗어 아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십시오. 혹은 귀 뒤를 장난스럽게 간지럽혀 보십시오. 아내는 순간 깜짝 놀라겠지만 그 속마음에는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 하는 두근거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 손가락, 끝과 손바닥 손을 잡는 것은 흔한 스킨십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깍지 끼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내의 손가락 끝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만져주고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엄지로 살짝 눌러주십시오.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 작은 자극만으로도 뇌에 기분 좋은 파동을 보냅니다. 단순한 손잡기가 아내에게는 설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 허리 아랫부분에 움푹한 곳, 여성의 허리 바로 아래, 엉덩이가 시작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곳의 매력을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가 두 손으로 이 부위를 감싸 안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어깨에 턱을 살짝 올려놓으십시오. 이 짧은 순간의 백허그는 여전히 당신은 나의 여인입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 여성의 몸은 단순히 성적인 부위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부드러운 손길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밀 스위치 3곳을 용기를 내어 한번 눌러보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분명히 그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부라면 누구나 겪지만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문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오직 약이나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과 꾸준한 진심으로만 허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 많은 남편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내가 제 손길을 어색해하고 웃기만 합니다. 어떡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수십 년 만에 받는 손길이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함께 웃으십시오. 그 순간이 이미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제 몸에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성관계를 위한 전이가 아니라 교감을 위한 스킨십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입니다. 우린 너무 오래 각방을 썼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침실에서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실 소파에서, 산책길에서,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는 작은 행동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손길들이 모여 다시 뜨거운 사랑을 만듭니다. 건강까지 지켜주는 사랑의 언어. 이 따뜻한 스킨십은 단순히 관계 회복만이 아닙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 위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얻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지만 꾸준함은 반드시 사랑과 건강을 동시에 되찾아 줍니다. 지금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차가운 침묵 속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 아내의 손을 먼저 잡으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드리는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그 믿음과 꾸준함이 있다면 당신의 얼굴빛은 달라질 것이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 역시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시청자에게 드리는 부탁, 혹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아내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저녁 무뚝뚝한 남편의 손을 먼저 한번 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따뜻한 용기가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꼭 잡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 속에 있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사랑과 온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